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늘 민주당과 공화당 대선 후보 선출에 필요한 대의원 수를 모두 확보하면서 오는 11월 대선까지 8개월간의 리턴 매치 레이스에 본격 돌입합니다. 뉴욕시가 단기 임대 규제를 강화하면서 북부 뉴저지에 수요자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20대 한인 대학생이 프랑스 파리에 여행을 갔다가 괴한으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인 뉴욕시 경관이 지난주 브루클린 브리지에서 자살을 시도하던 여성을 극적으로 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지아대 여학생 살인사건으로 전국적인 반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연방하원에서 불체신분 범죄자 체포를 의무화하는 레이큰 라일리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뉴욕시 쉘터 거주 기간이 만료된 망명 신청자 중 뉴욕시를 떠난 비율은 2%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음 달 브루클린에 뉴욕시 최초 100% 친환경 신축 건물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소매 점포를 노리고 무장 강도를 벌이는 범죄에 근절 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올해 대선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늘 민주당과 공화당 대선 후보 선출에 필요한 대의원 수를 모두 확보했습니다. 두 후보는 11월 5일 대선 투표일까지 8개월에 걸쳐 리턴 매치 레이스에 본격 돌입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전상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늘 대선 후보 선출에 필요한 대의원 수 매직 넘버를 달성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경선 승리를 확정하고 본격화한 본선 경쟁에 더욱 박차를 가할 전망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 선거 자금을 총괄하는 공화당 전국위원회와 함께 공동모금위원회를 꾸리는 등 본선 경쟁을 위한 실탄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 두 후보는 모욕적인 언사까지 동원해가며 서로에게 직격탄을 날리고 있습니다. 대선에서 동일한 후보가 다시 맞붙는 건 1956년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당시 대통령과 애들레이 스티븐슨 당시 민주당 후보의 대결 이후 사상 두 번째입니다. 이런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은 부자 증세를 골자로 하는 7조 3천억 달러 규모의 2025 회계년도 예산안을 공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 캠페인의 일환으로 감세를 전면에 내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차별화하는 2기 구상 비전을 제시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공개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부자 증세와 함께 영유아 보육 보조금 지급, 처방약 가격 인하 등 의료비 절감,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에 따른 세액 공제 확대 등 중산층을 위한 지출안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특히 법인세 최저 세율을 15%에서 21%로 인상하고 자산 1억 달러 이상 초고소득층에게 25%의 최저 세율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성추문 입막은 돈 의혹 사건을 담당하는 뉴욕 맨하탄 지방법원 재판부에 자신의 면책 특권 관련 연방 대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사건 재판은 이달 25일부터 열릴 예정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대선 배우 스토미 데니얼스와의 과거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언을 통해 입막음 돈을 지급한 뒤 그 비용과 관련한 회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지난해 3월 기소됐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측은 대통령 재임 기간 공식 행위는 퇴임 이후에도 면책 특권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 특권 주장을 기각한 워싱턴 DC 연방 항소법원의 판결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욕시가 단기 임대 규제를 강화하면서 북부 뉴저지가 반사 이익을 누리고 있습니다. 특히 저시시티, 호보킨, 위허킨 등은 다리 하나만 건너면 맨하탄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영향을 더 크게 받고 있습니다. 전상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9월 뉴욕시가 에어비앤비 등 단기 임대 부동산에 대한 규제를 시행한 이후 단기 임대 수요자들이 맨하탄 접근성이 좋은 북부 뉴저지로 몰리고 있습니다.
단기 임대 정보 회사 에어DNA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저지시티의 단기 임대 수요는 전년에 비해 84% 증가했으며 위호케는 59% 상승했고 유니온시리와 호보큰의 경우 각각 40%, 35% 수요가 늘었습니다. 뉴욕시는 에어비앤비 등을 겨냥한 뉴욕시 단기 숙박 공유 규례 조례를 9월 5일부터 시행했으며 조례안에 따르면 집주인이 뉴욕시 주택을 렌트한 뒤 에어비앤비, 부킹닷컴 등 플랫폼에 등록해 높은 비용을 받고 단기 렌트로 돈을 버는 행위를 금지했습니다. 조례에 따라 단기 임대 호스트는 시정부에 등록해야 하고 30일 미만 임대의 경우 집 전체를 임대할 수 없으며 호스트가 거주하는 가운데 유닛의 일부만 임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택 옹호단체 인사이드 에어비앤비에 따르면 현재 뉴욕시에서 에어비앤비 플랫폼에 올라와 있는 단기 임대 숙소는 약 5천 개인 반면 30일 이상만 숙박할 수 있는 곳은 3만 4천 곳이 넘습니다. 뉴욕시가 이 같은 규제에 나선 것은 단기 임대가 렌트 상승을 부추긴다는 판단인데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에어비앤비 측은 뉴욕시 관광업에 막대한 피해가 있을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 오히려 불법 민박이 성행하는 결과를 낳고 호텔 가격을 올리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밝혔습니다. 에어비앤비가 작년 말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뉴욕 여행을 계획했던 응답자의 18%가 단기 임대 규제를 알게 된 후 뉴욕시를 방문할 가능성이 줄었다고 답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20대 한인 대학생이 프랑스 파리에 여행을 갔다가 괴한으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해 머리에 충격을 받고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이작의 대상 인종차별과 중어범죄가 급증하면서 해외여행 중 폭행 등 봉변을 당하는 한인 사례들이 이어져 우려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기러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시애틀 지역 매체 보도에 따르면 시애틀 출신으로 애리조나 대학에 재학 중인 저스틴 한 씨가 파리를 방문했다가 지난달 23일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무차별적 폭행을 당해 현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한 씨는 머리를 심하게 다쳐 수일간 혼수 상태에 빠졌다가 현재는 의식을 되찾은 상황입니다. 패션 디자인을 공부하고 있는 한 씨는 휴가차 혼자 파리를 방문했다가 이 같은 묻지마 공격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애틀 인근 커빙턴에 거주하는 한 씨의 어머니 미미 양 씨는 패션의 중심지인 파리를 방문하는 것은 저스틴의 오랜 꿈이었는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파리에 갔다 변을 당했다고 전했습니다. 양 씨는 아들이 폭행을 당해 머리를 바닥에 부딪혔지만 용의자는 계속 폭행을 가했으며 사고를 당한 후 3일 뒤에 이 같은 사실을 전해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양 씨에 따르면 저스틴 한 씨는 폭행을 당한 지 2주가 지난 지금 의식불명 상태에서 깨어나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고 조금씩 식사도 하고 엄마를 알아볼 수 있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저스틴 한 씨의 가족들은 해외에서 불의의 공격을 당해 중상을 입고 입원한 그의 현지 병원비를 충당하기 위해 고펀드미 계정을 개설했습니다. 파리 경찰국은 용의자를 체포했으며 프랑스 시민권자로 확인됐지만 아직 범행 동기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한인 또는 한국인 여행객이 해외 지역에서 무차별 폭행 등 범죄 피해를 당한 사례는 올 들어 한 씨가 벌써 두 번째입니다. 지난 1월에는 이탈리아 밀라노에 관광을 간 20대 한국인 일행 4명이 흑인 괴한들로부터 인종차별적 발언과 함께 강도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한국인 일행에게 아시안 비하 욕설을 하며 이들을 밀쳐 넘어뜨린 후 페퍼 스프레이를 뿌리고 휴대폰 등 금품을 강탈해 달아났습니다. KBTV 뉴스 길레민입니다. 뉴욕시경이 지난주 브루클린 브리지에서 뛰어내리려고 자살을 시도한 여성에 대해 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해 여성을 극적으로 구했다며 사건 관련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여성을 구조한 경관은 다름 아닌 한인 경관이었습니다. 기러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시경이 지난 수요일 브루클린 브리지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25세 여성을 극적으로 구조하는 데 성공했다며 관련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사건은 지난 수요일 오후 3시 50분경 브루클린 브리지에서 발생했습니다. 한 여성이 브루클린 브리지 보행자 통로가 아닌 케이블 인근으로 접근했으며 곧 뛰어내리려고 하는 것 같다는 신고 전화가 접수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관은 다름 아닌 한인 경찰관 김학중이었습니다. 김중희는 다른 한 명의 경관과 현장에 도착해
자살을 시도하려던 25세 여성과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해당 영상에는 구조 과정에서 김중희는 사건을 일으킨 20대 여성에게 자신에 대해 먼저 소개한 뒤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며 침착하게 대처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어 어떤 일로 힘들어하는지는 모르지만 문제 해결을 함께 도울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이어 자신은 세 자녀의 아버지라며 그녀에게도 가족이 있는지를 묻고 당신의 삶은 가치 있고 소중하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당시 비가 많이 내려 브루클린 브릿지는 미끄럽고 도로 상황 역시 좋지 않았지만 김중희는 여성 구조를 위해 아무런 장비도 없이 여성이 있는 곳까지 25피트를 올라갔고 여성에게 가족관계에 대해 물었을 때 여성이 비로소 마음을 돌이키고 자신의 이름과 연락처, 주소 등을 김중희에게 알렸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김중희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는 사람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다가가 마음을 열고 구하는 과정이 쉽지 않지만 이들이 모두 안전하게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KBTV 뉴스 길문입니다. 베네수엘라 출신 불법 이민자에 의해 살해당한 조자대 여학생 레이켄 라일리 사건이 전국적인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연방하원에서 불체 신분 범죄 체포를 의무화하는 레이켄 라일리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일부 민주당과 이민단체들은 이민자 혐오 분위기를 조성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해냅니다. 조지아의 마이크 콜린스 연방하원의원은 이 법안이 지난 7일 연방하원을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의 핵심 골자는 연방당국이 미 전국에서 절도 혐의 및 각종 범죄 혐의로 기소된 서류미비 이민자들을 의무적으로 구금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즉, 미국 내 불법 신분 이민자들은 좀도둑과 같은 경범죄에도 체포가 의무화되며 해당 주의 법무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가석방과 보석 석방이 불허됩니다. 법안은 공화당 의원 전원과 민주당에서도 37명의 의원이 찬성표를 던져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통과됐으며 현재 연방상원으로 송부됐는데 상원에서도 무난히 통과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일부 민주당원들과 이민단체들은 레이큰 라일리 사건이 이민자들에 대한 증오를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며 최근 전국적으로 조성되고 있는 이민자 혐오 분위기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했던 조지아주 의회에서도 올해 회기에서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피난처 도시 철폐, 불법 이민 범죄자를 연방당국에 보고하지 않는 셰리프 징계, 불법 이민자를 보호하는 지자체에는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지원금 중단 등의 초강경적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지아주 여대생을 잔혹히 살해했던 안토니오 이바라는 2022년 불법으로 미국에 들어온 것으로 파악됐으며 허위 문서로 망명을 신청했던 것이 드러나 추방 재판에 회부된 바 있습니다. 또 그는 경범죄 절도 혐의로 2번이나 체포됐음에도 불구하고 추방 재판으로 넘겨질 때까지 구금되지 않고 풀려난 것이 알려져 조지아 주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맨해튼 세인트 브릭스 교회 인근에는 셔틀 거주 기한이 만료된 망명 신청자들이 재신청을 위해 머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뉴욕시는 망명 신청자의 셔틀 체류 기간을 단축해 지원 비용을 줄이려 하지만 셔틀 기간이 만료된 망명 신청자 중 뉴욕시를 떠난 비율은 2%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상 기자가 전합니다. 고다미스트가 입수한 데이터에 따르면 성인 망명 신청자 쉘터 이용 기한인 30일을 초과한 이들 중 80% 이상은 쉘터 입소를 재신청하기 위해 뉴욕시 내에서 대기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뉴욕시는 망명 신청자의 쉘터 체류 기간을 단축하는 방식으로 지원 비용을 줄여 예산을 확보하는 가운데 쉘터 기간이 만료된 망명 신청자 중 대부분이 쉘터 재신청 장소인 맨해튼 세인트 브리기즈 교회 인근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시 비상관리국이 지난해 12월 17일부터 지난 4일까지 조사한 결과 매일 약 1,600명의 망명 신청자가 쉘터 재신청을 위해 해당 교회를 찾지만 그중 15%만이 쉘터를 재배치받습니다. 지난주 재신청 장소 밖에서 대기한 망명 신청자 수는 약 2,800명으로 최고치에 달했습니다. 또 지난해 10월 뉴욕시는 망명 신청자 이주 비용이 지원 비용보다 저렴하다는 판단에 따라 타 지역으로 향하는 편도 비행기표와 버스 티켓을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지만 대부분의 망명 신청자는 도시에 남기를 선택했습니다.
뉴욕시는 망명 신청자 쉘터 재배치와 이주 비용 지원에 $760만 달러를 지출했다고 밝혔지만 지난해 12월 이후 쉘터 기간이 만료된 약 28,500명 망명 신청자 중 타 지역으로 떠나는 티켓을 수령한 이는 약 2%에 불과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다음 달 뉴욕시에 100% 친환경 신축 건물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브루클린에 들어설 신축 건물은 난방 및 취사, 온수까지 전부 전기에너지를 통해 공급됩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2024년부터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뉴욕시 기후변화 대응 조례안으로 인해 2만 5천 스퀘어피트 이상 규모의 건물에 탄소 배출량 상한선이 규정됩니다. 2024년인 올해는 뉴욕시 내 건물 100만 개 중 5%에 해당하는 5만 개 건물이 규제 대상이며 2030년까지 시 전체 건물의 75%가 규제 대상이 됩니다. 뉴욕시 건물주들은 탄소 배출량 규제에 부합하기 위해 약 15,000개 부동산을 개조해야 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를 위해 약 120억 달러에서 150억 달러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친환경 규제를 위반할 경우 벌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여 뉴욕시는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 및 리모델링 작업에 한창입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시 최초로 친환경 건물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다음 달 오픈할 친환경 에너지 건물은 뉴욕시 브루클린의 44층 규모의 빌딩으로 총 440세대가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뉴욕시 브루클린 505 스테이트 스트릿에 들어설 이 친환경 빌딩은 가스 스토브 없이 모든 난방과 취사 장치가 전기를 통해 작동하며 온수 역시 전기를 통해 공급됩니다. 건물 개발사는 2026년부터 뉴욕시 내 거의 모든 신축 건물에 대해 친환경 건설 의무화 조례안이 적용되는 만큼 미래에 대비해 100%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하는 건물에 대해 설계하고 착공했으며 곧 입주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입주를 시작하는 해당 건물은 스튜디오 월세 $3,500, 투베드룸은 월 $8,000, 3베드룸의 경우 $11,200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주 내에서 소매 점포만 노리고 현금을 강타하는 무장강도 범죄 급증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캐티 호구 뉴욕주지사는 오늘 브리핑을 통해 소매 점포 졸도 근절 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어 공공의 안전이 뉴욕주 행정부의 최우선 가치라고 강조했습니다. 기러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뉴욕주 행정부가 소매절도 근절을 위한 공공안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12일 화요일 오전에 열린 정례 브리핑을 통해 캐시 호컬 주지사는 뉴욕주 내 총기 폭력과 절도, 살인 등 중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사법당국 및 수사당국과 긴밀히 협력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최근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소매점포 대상 절도 행위로 인해 지역사회 상권이 무너지고 있다며 소매점포 소유주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두려움 속에 살아가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주 정부는 공공안전이 호컬 행정부의 최우선 가치라고 강조하며 조직적인 소매절도를 방지하기 위해 뉴욕주 경찰국 내 소매절도 부서에 $2,500만 달러를 배정해 소매절도 근절을 위한 경관 인력 배치를 확대하고 지방검찰 등 법 집행기관에 $1,500만 달러를 투입해 소매절도범 처벌에 신속하고 빠르게 나서줄 것을 지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소매점포 지원에 $500만 달러를 배정해 소상공인들이 경비원을 고용하거나 CCTV 카메라를 설치하고자 할 때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에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같은 추가 보안 조치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례로 작년 12월 뉴욕시 브롱스에서 한인이 운영하는 뷰티 서플라이 업소에 괴한이 침입해 한인 업주가 칼에 찔려 중태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매장에 침입한 괴한에 의해 피해를 입은 점주 70세 유 씨는 복부를 수차례 찔려 심장, 폐, 신장 등에 큰 손상을 입고 중태에 빠져 여러 차례 수술을 받은 끝에 겨우 목숨을 건졌습니다. 가해 남성은 해당 점포에 침입하기 전 인근 인쇄소, 음식점 등에 들어가 현금을 강탈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BTV 뉴스 길레민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나 금리 인하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노동부는 지난 2월 CPI가 전월 대비로는 0.4%, 전년 대비로는 3.2%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월가 전문가들이 예상한 전년 대비 3.1%를 약간 상회했습니다.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 CPI는 전월에 비해 0.4%, 전년에 비해 3.8% 상승했습니다. 둘 다 예상보다 0.1%포인트 높았습니다. 지난 1월 CPI는 2%대로 내려가기를 기대한 시장의 예상보다 높게 나와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 공포를 자극했고 연방준비제도의 조기 금리 인하 가능성을 크게 낮췄습니다. 4월의 영주권 문호에서는 취업 이민에서 최소 한 달 내지 최대 11개월이나 큰 폭으로 진전된 반면 가족 이민에서는 거의 제자리 걸음을 했습니다. 취업 이민에서 비성직자 최종 승인일은 임시 예산 때문에 일시 중단됐지만 곧 재개될 것으로 보이고 접수 가능일은 오히려 11개월이나 급 개선돼 영주권 신청서는 제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박사급이 신청하는 1순위의 승인일과 접수 가능일은 연속 오픈됐습니다. 가족이민의 경우 전달에 비해 진전됐지만 가족이민 1순위, 2A순위, 2B순위, 3순위와 4순위 모두 최종 승인일과 접수 가능일 등이 동결됐습니다. 뉴욕 한국문화원이 링컨센터와 공동 주최로 하는 K-팝 댄스 나잇이 오는 23일 오후 7시 30분 링컨센터 데이비드 루벤스타인 아트리움에서 연다고 밝혔습니다. 댄스 파티 형식으로 진행되며 미국으로 이주한 한인 이상엽 씨와 정겨운 씨의 주도로 공연이 꾸려집니다. 이 씨는 22년차 한국 EDM 프로듀서이자 국제 투어 DJ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날 유명 K-팝 등에 기반해 즉흥적으로 공연곡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K-팝 안무 강습은 팝핀 댄서 활동명 로벨로 알려진 정 씨의 주도로 진행됩니다. 정 씨는 구겐하임 뮤지엄, 휘트니 뮤지엄, 링컨 센터 등 뉴욕 문화예술기관에서 초청 공연을 한 바 있습니다. 공연을 통해 BTS 등 유명 K-팝 아이돌 하이라이트 안무를 가르치게 됩니다. 참여는 무료이며 입장은 선착순으로 진행됩니다. 2023년 공항 서비스 품질 어워드 결과에 따르면 뉴욕 라과디아 공항은 미네아폴리스, 세인트폴 공항과 함께 북미 지역 연간 2,500에서 4천만 명 승객이 이용하는 공항 중 최우수 공항으로 선정됐습니다. 이 외에도 연간 승객이 4천만 명 이상인 공항 중에는 댈러스 포트워스 국제공항, 하츠필드 잭슨 애틀란타 국제공항, 토론토 피어슨 국제공항이 1,500만에서 2,500만 명이 이용하는 공항 중에는 댈러스 러브필드 공항, 템파 국제공항이 최우수 공항으로 선정됐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기 바랍니다.